3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3호 지시.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3호 지시에 뭐야?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이었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십시오. 이게 1호 지시. 11일이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이게 2호 지시. 자, 김민지 기자, 3호 지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조국 장관이 검찰의 조직 문화와 근무 행태에 관련해서 검찰의 얘기를 듣겠다, 같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달 중으로 전국의 검사들과 직원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라는 게 바로 3호 지시입니다. 그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직접 검찰 개혁을 외치는 조국 장관이 그 내용을 검찰로부터 듣겠다고 나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이달 중에 갖겠습니다. 그 방안을 빨리 마련하세요. 법무부 직원들. 이게 이제 3호 지시였는데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장면 혹시 없으신지요? 2003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던 장면, 유명한 말이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는 그런 검사와의 대화를 조국 장관도 갖겠다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 부장검사 말하길. 노 시절 대화에 참여해서 쓴소리했던 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러났는지 알고 있는데 과연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가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 비평검사. 조 장관이 검찰의 적대적인 상황에서 조 장관의 소신과 다른 말을 그 검사들이 그 자리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등의 반응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평검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는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검사들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근데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저런 검사들과의 대화와 같은 그런 장면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우회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 또 장관이 어쨌든 검찰개혁의 소명을 가지고 그걸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은 지금 국회에 와 있어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검찰개혁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지. 지금 이제 장관 취임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 수사 보도준칙 개정이라든지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것들이거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여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의 취임한 중요한 명분이기 때문에 그걸 서두르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저런 장면은 역효과를 부르거나 검찰 내부에 그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예, 저도 대통령이 검사들 불러가지고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논쟁이 붙었던 건 유명한 일인데 대통령급 정도 될 때 저렇게 하는 거죠. 아니, 장관 정도 돼가지고 검사와의 대화에 전국 검사를 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장관 되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다 업무 보고 받습니다. 어차피 업무 보고 받는데 그걸 고검 가고 지검 가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분기 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걸 왜 다 모아놓고 검사들 다 대화한다는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저는 저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야당 대표들 이야기 입속에서 피의자 장관, 범죄자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부인, 딸, 그다음 오촌 조카
이 범죄 혐의가 입증돼가지고 속속들에게 지금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합당한 법무장관이라면 그리고 당당하다면 저 상황에서는 그 가족 관련 수사 결과가 다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놓기로 조용히 있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 대통령 부당하게 탄핵이 의결돼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징부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당한 거다고 다시 인용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사용하실 때까지 조용히 있었어요. 청와대 관저에. 그런 상황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무장관으로 임명은 됐지만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사법적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네. 가족들이 다 지금 사법처리에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면 조용히 탄핵받은 것처럼 자중하고 가족 사건이 다 정리되고 해결될 때까지 자신 있고 떳떳하고 청렴하고 자기가 결백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낫지요. 왜 지금 나서서 1호지시, 2호지시 대통령입니까? 저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뭐 좀 정치 활동을 하러 법무부 장관이 되셨습니까? 뭐 약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연휴 때 가족들과 밥상에 앉으셔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조국 장관 이야기를 아마 한두 마디쯤은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연휴를 지나면서 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요,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 아이쿠야,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사실 추석 전에는요, 찬반 여론이 팽팽했어요. 그냥 별로 격차가 없었는데 추석 이후에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57.1%, 그리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 격차가요 2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금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20.8%포인트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한 6분 정도는 조국 장관 법무장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연휴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이 연휴를 지나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향후 전국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또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정 의원님,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반대한다는 의견. 예. 아마 실제로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게 하필이면은 추석 연휴에 밥상 메뉴로 딱 지금 그 조국 장관의 임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정치적인 그런 임팩트가 훨씬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지만 민주당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생을 강조하지만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관심이랄까 이런 것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참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올라가지 않는 지지율에 겨우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검찰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내릴지 10일, 20일 후에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오히려 더 큰 관심사거든요. 예. 여기서 조국 장관과 이제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의존하면서 계속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결론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머지않은 장래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민도 속았고 저도 속았습니다 할 날이 오는 게 아닌지 네. 아니면은 끝까지 이렇게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뭉개고 가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 검찰은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고 예. 그 이후에 또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치적 분위기는 계속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저는 조국 장관의 운명보다도 더 관심이 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청자 여러분 장관이 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어딘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 어디였습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11일 만에요.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를 갔군요. 민주당 지도부와 또 정의당 지도부를 예방하러 온 건데요. 인사차 방문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만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요. 이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이 만남을 거절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조국 장관이 이제 국회를 찾아서 이제 뭐 민주당, 정의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한번 보시죠. 화면 좀 주세요. 예.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장관에 임명이 되고 국회를 가서 처음으로 우리 반갑습니다. 잘해봅시다. 인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미소도 띄우기 마련이고 그런데 조국 장관 최근에 본인과 계속해서 장관이 된 이후에도 불거지고 있는 이런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연신 미소는 없었고요. 무언가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글쎄요, 약간 뭐 겸손한 태도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신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혹시 저 심상정 대표도 조 장관 예방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저는 뭐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시진 않으셨고. 예. 뭐 얘기는 들었고요. 예. 일단 뭐 지금 조국 장관이 통상의 어떤 그 국회 방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김장한 논란을 예. 거쳤고 지금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게 오늘 민주당 지도부나 그 정의당에 찾아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말은 그 여당 같은 경우에도 내놓고 못하지만은 안으로는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 수사의 향배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연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논란거리들이 불거지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지만 오촌 조카뿐만이 아니라 당장의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이나 혹은 조국 장관 본인까지도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론은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이 중요하고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반대 의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서 임명을 했으나 그랬죠.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법개혁안이 통과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이중삼중의 난관을 만나기 때문에 네. 국회는 국회대로 특히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예. 여러 가지 고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당연히 이제 조국 장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장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글쎄요, 뭐 약간 취재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는데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임명된 후에도 계속해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들이 많은 만큼 기자들의 질문도 다양했는데요. 역시나 조국 장관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이 오촌 조카 구속됐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국회 상황이 전 입시에는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특별히 강조해야 하실 말씀 있을까요? 한투 직원이 컴퓨터 교체했을 때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길을 좀 내주십시오. 제가 이거 거의 못 걸어갈 행동입니다, 지금. 왼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컴퓨터 교체했었던 사실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으나 조국 장관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 나와서 자기 입장을 냈고 또 실제로는 자칭 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그랬죠. 자기 해명들 막 했잖아요. 셀프 간담회. 근데 지금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또 계속 터져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려고 지금 법무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이고요. 예. 아까 국회 예방했을 때 제1야당인 한국당,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오지 마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조국 장관 본인도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검찰개혁 하려고 했다는 건데 사법개혁, 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과 제2야당이 만나지도 않고 장관을 임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해서고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그
공수처 안을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보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지금 예방을 하러 가서 만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만났는데 유성엽 대표는 면전에서 취임 인사 차원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장을 사퇴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면전에서 그렇습니다. 사퇴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세상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돼가지고 장관이 된 사람이 첫 예방차 국회에 온 사람이 저런 대접을 받고 저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의 역할을 하겠으며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욕심이 큰 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